이 사연은 인천 계양구에 사는 최영자 씨의 실제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이름과 일부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최영자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아들의 손에 붙들린 채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 주인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외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못살게 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들 민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머니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꺼지라고. 영자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30년 넘게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 그 분노와 모멸감의 눈물이었다. 당신의 가족에게 이런 배신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최영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영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더 차가운 얼음장 같은 감정이 일렁였죠. 70년 인생에서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을 향해 걸으며 그녀는 지난 35년을 떠올렸습니다. 민서가 엄마 왔어. 배고프지? 35해 전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영자는 6살 민석이를 홀로 키웠습니다. 야간 공장에서 밤새 일하고 돌아와 아이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는 그 고단한 일상이 25년 넘게 이어졌죠. 공장에서 다친 허리는 그녀에게 평생의 통증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의 웃는 얼굴만 보면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엄마,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중학교 때 민석이가 장학금을 받아왔던 날, 영자는 동네 치킨집에서 민석이가 제일 좋아하는 후라이드 치킨을 사들고 왔습니다. 14살 민석이의 환한 웃음이 그날 밤 반지하 방을 환하게 비췄죠. 우리 아들 꼭 좋은 대학 가서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 그 소원대로 민석이는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해 모은 돈으로 민석이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자취방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4이 된 민석이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주희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민석이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식장에서 주희가 영자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처음 1년은 평화로웠습니다. 민석이와 주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영자의 집을 찾아왔고 명절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횟수는 줄어들었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아들도 이제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영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내외가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고 또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30년 넘게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에게 아들은 전부였습니다. 2025년 3월 주희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영자는 시장에서 정성껏 장을 봤습니다. 소갈비, 전복, 과일,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쁜 금반지도 준비했죠. 우리 며느리 이제 시집 온 지 3년 됐으니 뭐라도 해줘야지. 영자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들 내외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주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반갑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영자는 애써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주희가 준비한 차를 마시는데 민석이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온다고 연락도 없었잖아요. 민석이의 말투에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깜짝 선물로 오고 싶었어. 주희 생일이잖니. 저녁 식사 시간 영자는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희의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그릇이 놓인 위치가 어색해 몇 마디 지적했습니다. 주희야, 그릇은 이렇게 놓는 게 더 사용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양념통은 습기가 차기 쉬운데 햇빛 드는 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조언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영자는 별 생각 없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 칼은 이렇게 세워두면 위험해. 칼집에 넣어두는 게 좋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희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렇게 못살게 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영자는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조언을 했을 뿐인데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부엌으로 달려와 상황을 보더니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또 와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민석이가 영자의 머리채를 갑자기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간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 그것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영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뒤에는 분노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봄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유독 슬프게 들렸습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아직도 아파왔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 한가운데 생긴 구멍이었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벽에 걸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부어오른 눈, 그리고 쓸쓸한 주름.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최영자, 너 지금까지 뭐 했니?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았니? 3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영자는 다짐했습니다. 아들 민석이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장에서, 식당에서, 건물 청소부로 일하며 허리가 휘어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민석이에게 좋은 옷을 사주기 위해 자신은 2,000원짜리 옷을 사 입었고 민석이의 과외비를 대기 위해 끼니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온 민석이를 안아주던 그날, 영자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민석이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영자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잘 됐으니 나도 좀 쉬어도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석이는 결혼 후 점점 더 멀어졌고 이제는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잡아당기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것도 단지 며느리에게 몇 마디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을 열어 소주 한 병을 꺼내 따랐습니다. 평소에는 입에 대지도 않던 술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쓴맛이 필요했습니다. 건배, 최영자의 인생에.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비운 그녀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굳은 결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꼼꼼히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시간이야.
그녀는 서랍에서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와 시골에 있는 작은 땅, 그리고 민석이 대학 등록금을 내고 남은 얼마 안 되는 적금 통장까지. 원래는 모두 민석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더 큰 집으로 이사할 때 보태주려고, 또 손주들 교육비로 쓰라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야. 영자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부동산 중개사 김 씨는 영자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영자 씨.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아파트 팔려고요. 빨리요. 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요? 아드님 주실 거 아니었어요?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하면 한 달 안에 팔 수 있다는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빨리 팔아서 빨리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은행으로 향한 영자는 모든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대출 상환을 마치고 남은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지만 홀로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최영자 고객님,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만기까지 3개월 남았는데. 네, 지금 당장 필요해요. 영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행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민석이의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젠 안녕. 사진첩을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확인을 하자 민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흥분해서. 민석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영자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주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같이 찾아뵐게요. 영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너희 살기도 바쁠 텐데.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엄마가 모아두신 돈 말인데. 영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역시 돈 때문에 전화한 거였군요. 그 돈은 이제 없어. 내가 쓸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파트도 팔고 적금도 다 해지했어. 이제 나 혼자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기 너머로 민석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게. 영자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그치고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온 70년. 이제는 최영자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따스한 5월의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여행사 팸플릿을 펼쳐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주도, 일본, 유럽.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전세 내고 남은 돈으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부터 가볼까? 영자는 책상 위에 놓인 새 여권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만든 여권이었죠. 70평생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민석이의 교육비, 결혼자금,
집장만 자금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최영자, 내가 이런 날도 보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런 설렘도 잠시 현관 초인종 소리에 영자는 움찔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민석이와 주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로 거절했는데도 찾아온 겁니다. 문을 열자 민석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왜 전화도 안 받아요? 걱정했잖아요. 영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선 민석이 부부는 집안의 변화에 놀란 듯 했습니다. 가구 대부분이 사라지고 짐 상자들이 벽에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사 가시게요? 그래. 이제 곧 이사야. 주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영자는 대답 대신 찬장에서 물 2잔을 따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석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왔니? 민석이가 주희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파트 판 거 맞아요? 역시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팔았어. 이제 너희한테 줄 돈 없어. 민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 정말 내 머리카락 잡아당기던 그 손으로 내 재산 타령하지 마. 부끄럽지도 않니? 날카로운 영자의 말에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석이가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영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용서? 내가 왜 용서를 해야 하지? 35년 동안 키운 내 아들이 날 그렇게 대했는데?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 계약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와 여행 일정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 이제 새 인생 살 거야. 다음 주에 제주도 가고 그 다음엔 일본, 그리고 유럽도 갈 거야.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으로 나 혼자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민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요? 엄마 없이 어떻게? 영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면 되지. 내가 없어도 잘 살았잖아. 이제 와서 엄마 찾지 마. 민석이가 영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자는 재빨리 손을 뺐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발. 다시 시작?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던 그 순간 우리 모자 관계는 끝났어.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찾아와 봤자 소용없어. 주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영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기회? 난 너희에게 평생 기회를 줬어. 그런데 너희는 그걸 배신으로 갚았지. 민석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 그날 내가 내 머리채를 잡아당길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엄마, 제발. 그만. 가라고 했잖아. 영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석이와 주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민석이가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영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석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추억들. 미안하다, 영자야. 너무 오랫동안 아들만 바라봤어. 영자는 앨범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그리고 봉투를 꽁꽁 묶어 현관 앞에 내놓았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스타일로 유지해온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염색까지 했습니다. 어머, 영자 씨, 완전 달라 보이네요. 젊어 보여요. 미용사의 칭찬에 영자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어딘가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예쁜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석이가 초등학교 때 만들어준 팔찌를 손목에서 풀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야. 영자는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여행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의 번호였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지 않고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아프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바닷바람이 영자의 짧아진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혼자 셀카를 찍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떠난 혼자만의 여행, 그것도 비행기를 타고 온 제주도였습니다. 아줌마, 사진 찍어드릴까요?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자는 쑥스러운 듯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사진을 찍고 난 후 그 여성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멋지세요.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난생 처음이야. 70년 살면서 이제야 혼자 여행을 다니네. 와, 정말 멋지세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영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멋지다니.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올레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청량한 바다 내음, 새들의 지저김, 파도 소리.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영자는 충전 중이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15통, 메시지 20통, 모두 민석이와 주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걱정돼요. 어디 계신지라도 알려주세요. 엄마,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영자는 무심히 메시지들을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이렇게 별이 많았구나. 영자는 창가에 앉아 홀로 소주 한 병을 따랐습니다. 한 잔, 두 잔.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석아, 엄마 오늘 월급 받았어. 너 갖고 싶다던 운동화 사러 가자.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민석이의 웃는 얼굴만 보면 모든 고단함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특히 결혼 후에는 점점 멀어져 갔죠. 그리고 결국 당장 나가.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기억에 영자는 세 번째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제주 시내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여행이 즐거웠습니다. 혼자라서 오히려 자유로웠죠.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보고 싶은 것도 실컷 보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일본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보던 중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영자 씨 맞으신가요? 서울중앙병원 간호사입니다.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죠? 환자분의 긴급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민석 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어요. 순간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다쳤다니. 많이 다쳤나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만 다리 골절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호자분이 필요해서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분명 민석이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왜 자신에게 연락이 왔을까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가야 할지. 환자분 부인은요? 함께 사고를 당하셔서 경미한 부상으로 치료 중이십니다. 두 분 모두 최영자 씨를 긴급 연락처로 등록해 두셨더라고요.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석이와 주희가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갑자기 찾아와 용서를 구하던 그 모습들, 그리고 지금 이 전화. 간호사님 혹시 정민석 씨가 직접 전화해달라고 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환자분이 어머님께 꼭 연락을 드려달라고 하셨어요. 많이 울면서요. 영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술수라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어서 바로 갈 수가 없네요. 정민석 씨에게 전해주세요. 이제 그 사람 어머니 아닙니다. 다른 보호자를 찾으라고 하세요. 전화를 끄는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말을 내뱉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민석이의 연극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런 방법을 썼으니까요. 영자는 과감히 휴대폰을 끄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제주 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해변에 앉아 모래를 만지작거리던 영자는 문득 옆에 앉은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그들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참 복받았지? 자식들 다 독립시키고 이렇게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그러게 말이야. 이제 우리 인생 찾아서 살자. 그들의 대화가 영자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노후가 없겠지요. 남편은 일찍 떠났고 아들은 이제 자신에게 아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영자는 고개를 들어 넓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바다를 바라본 적이 있었나요? 항상 다른 사람, 특히 아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녀 자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보자. 영자는 일어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여행지인 일본으로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썼습니다. 민석아, 내 연극은 이제 그만하렴. 병원에서 전화 왔어.
거짓말도 이제 지겹다. 난 이제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내 머리채를 잡아당긴 그 순간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남이야. 최영자. 이메일을 보내고 난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석양이 펼쳐졌습니다. 영자는 창가에 앉아 그 광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일본으로 떠나는 날,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번화가를 걷는 영자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 달 전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온 그녀는 이제 도쿄, 교토, 오사카를 둘러보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행사 패키지가 아닌 스스로 계획한 자유여행이었습니다. 아, 여기가 센소지 절이구나. 아사쿠사의 유명한 사원 앞에 선 영자는 가이드북을 펼쳐보았습니다. 수많은 관광객 속에서 혼자 여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니는 기쁨을 처음으로 만끽하고 있었죠. 사원 근처 작은 찻집에 앉아 녹차를 마시며 영자는 문득 서울에 있는 오래된 친구 미숙이가 생각났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와 일본으로 떠나기 전 그녀에게 전화했었습니다. 영자야, 정말 괜찮은 거야? 민석이가 너한테 그렇게 했다고? 미숙의 놀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랜 친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그 아픔을 처음으로 나눈 날이었습니다. 그래,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더라고. 내가 평생 온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믿기지 않았어. 그래서 정말 아파트까지 팔아버렸다고? 다 내 돈인데 뭐. 응, 이제 나 혼자 살 거야. 그동안 너무 아들한테만 매달려 살았어. 영자는 그때 미숙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잘했어, 영자야.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 우리 나이에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새로운 곳을 탐험하며 사진을 찍고 현지 음식을 맛보고 낯선 사람들과 어설픈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 영자는 호텔 로비에서 한국인 관광 가이드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어머, 혼자 여행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으로 혼자 와봤어요. 대단하세요. 저희 투어 그룹에 합류하실래요? 오늘 디즈니랜드 가는데. 영자는 잠시 고민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전 혼자 다니는 게 좋아요. 제 계획대로 움직이고 싶어서요. 가이드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저희 투어 오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녀분들 따라오신 분들인데 영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요. 교토로 이동한 영자는 전통 료칸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다미 방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문득 휴대폰을 확인하니 새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민석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 거짓말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너무 절박해서 그랬어요. 엄마가 연락을 안 받으시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엄마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석 올림. 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또 흔들릴 뻔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날의 기억, 머리채를 잡혀 모멸감을 느꼈던 그 순간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난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내가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던 그 순간 우리 사이는 끝났어.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 최영자. 답장을 보내고 영자는 휴대폰을 끄고 료칸의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모든 근심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었나요? 언제나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던 지난 날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 영자는 물속에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들. 이 손으로 평생 남을 위해 일해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이었습니다. 교토의 금각사, 은각사, 청수사를 둘러보고 기온 거리를 걸으며 영자는 처음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가이드북에 나온 맛집을 찾아가 혼자 앉아 식사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사카로 이동한 날 영자는 도톤보리 거리에서 음식을 맛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앞에 서 있는 한국인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0살 정도로 보이는 아들과 딸. 엄마, 여기 타코야키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영자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석이가 어렸을 때 함께 놀러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즐거워했었지요. 엄마, 저거 사주세요. 우리 아들 뭐든지 다 해줄게. 그때는 그렇게 약속했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눈물을 훔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영자는 로비에서 한국인 여행객 그룹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었죠. 혹시 혼자 여행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끼리 온 건데 같이 저녁 드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영자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었죠.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최영자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김미영이에요. 이렇게 혼자 해외여행 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녁 식사를 하며 영자는 처음 만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이제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했죠. 저도 원래는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이대로 죽을 때까지 자식 생각만 하다 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미영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도 마음속으로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기 시작했어요. 내년에는 유럽 가기로 했는데 영자 씨도 같이 가실래요? 영자는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벌써 내년 여행 계획에 자신을 초대하다니. 저야 좋죠. 근데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나이에 새 친구 사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내년에는 함께 유럽 여행을 갈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아들에 대한 생각, 그 아픈 기억들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영자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70의 나이에. 6월의 따스한 햇살이 영자의 새집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한 영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자신만의 공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영자는 새로 구입한 화분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그녀는 이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꾸미는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니멀한 가구, 좋아하는 색상의 커튼, 그리고 이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작은 사치들. 오래된 집에서는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오직 그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영자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새 친구 미영과 그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집들이에 와줘서 고마워요. 미영을 비롯한 4명의 여성들이 선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우와, 집이 정말 예쁘네요. 혼자 사시기에 딱 좋은 크기고. 고마워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꾸며봤어요. 영자는 준비해둔 다가를 내오며 새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독립했고 이제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중이었죠. 영자 씨, 우리 내일 댄스 교실 같이 가요. 실버 댄스반인데 정말 재미있어요. 미영의 제안에 영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대화 중에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굳었지만 곧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안해요, 계속하세요. 그러나 미영은 영자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전화였어요?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아들이에요. 아, 그래요? 왜 안 받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 사이가 좋지 않아요. 미영과 다른 친구들이 관심 어린 눈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자는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혼자 키웠어요. 남편이 일찍 떠나서 35년 동안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키웠죠. 그런데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점점 멀어졌어요. 그러다 며느리 생일날 제가 작은 조언을 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울면서 제가 못 살게 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영자는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더라고요. 당장 나가 라고 소리치면서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아들과 관계를 끊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기로 했죠.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도 혼자 가신 거였군요. 네. 평생 처음으로 떠난 혼자만의 여행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자유롭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다른 친구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새 출발을 하시다니. 영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별 수 있나요? 그래도 살아야죠. 대화는 계속되었고 주제는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유럽 여행 계획, 취미 생활, 건강관리.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털어놓으니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사귀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미영과 함께 실버 댄스 교실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배우는 춤이었지만 그 즐거움은 나이와 상관없었습니다. 영자 씨,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강사의 칭찬에 영자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이따가 우리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는데 같이 가실래요? 영자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과거의 그녀라면 아들이 기다릴 거야라며 거절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오직 그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식당에 모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영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편하게 웃은 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항상 아들 걱정, 가족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영자 씨, 다음 주에 우리 백화점 가서 쇼핑도 좀 해요. 새 옷도 사고. 좋아요. 저도 예쁜 옷 좀 사고 싶었어요. 대화 중에 영자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였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주희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상황을 눈치채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날 일은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민석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희 씨,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어머니, 그래도 민석이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35년 동안 키우신 그 35년이 단 1초 만에 무너졌어요.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던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민석이가 많이 아파요.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계속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영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니. 하지만 곧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술수일 수 있었습니다. 주희 씨,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민석이 잘 치료받길 바랄게요. 하지만 이제 전 당신들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영자는 통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영자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정말 아픈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그리고 설사 진짜라고 해도 그것이 과거의 상처를 지울 수 있을까?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민석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마지막 추억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석아.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야. 영자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작은 빛들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취미, 그리고 자신만의 삶.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하며 영자는 내일 있을 유럽 여행 계획을 위한 모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과 걱정은 이제 서서히 그녀의 마음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9월의 선선한 바람이 영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 선 그녀는
감격에 젖은 눈으로 높이 솟은 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일본 여행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한 유럽 여행은 이제 열흘째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드릴게요. 미영이 카메라를 들고 영자에게 포즈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영자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에펠탑을 배경으로 V자를 그렸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내가 평생 꿈꿔왔던 파리라니. 영자는 감격에 젖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미영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자 씨,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곳을 함께 가요. 미영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행 일행과 함께 센 강변을 걷던 영자는 문득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얼굴에 피어난 미소. 몇 개월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영자야, 너 정말 달라졌다.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남을 위해 살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은 생각보다 즐겁고 보람찼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일행은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 파리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구경하던 중 한 화가가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담, 초상화 한 장 어떠세요? 영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미영의 등 떠밀기에 결국 의자에 앉았습니다. 화가는 영자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붓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많은 이야기를 가진 얼굴이군요. 슬픔도 있지만 지금은 행복하시네요. 영자는 놀랐습니다. 외국인 화가가 어떻게 그녀의 마음을 읽은 걸까요? 네, 맞아요. 이제야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화가는 미소 지으며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20분 후 완성된 초상화를 보며 영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림 속 자신은 슬픔을 이겨낸 강인함과 새로운 희망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호텔로 돌아온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로마로 이동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문득 휴대폰을 확인하니 한국에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모두 민석이의 번호였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떠나기 전 민석이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도 사실이었던 모양입니다. 친구를 통해 알아보니 정말 위궤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이 모든 상처를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머리채를 잡혀 모멸감을 느꼈던 그 순간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으니까요. 로마에 도착한 일행은 콜로세움, 바티칸 시국, 트레비 분수 등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영자는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금의 행복한 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영자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녁 식사를 위해 찾은 로마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영자는 문득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가족을 보았습니다. 노부부와 중년의 아들 부부, 그리고 손주들로 보이는 아이들. 그들은 화목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저런 모습이 자신의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 민석이와 주희,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손주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괜찮아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미영은 영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영자 씨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픔은 있지만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베니스로 이동한 날 영자는 곤돌라를 타고 운하를 둘러보았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좁은 수로 그리고 로맨틱한 분위기가 그녀를 매료시켰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이런 곳에서 젊은 시절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영의 말에 영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그때는 오직 생존과 아들을 키우는 일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행은 상상도 못했던 사치였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영자의 말에 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요. 베니스에서의 마지막 밤, 영자는 호텔 발코니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석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자 씨? 저 김미숙이에요. 서울에 있는 오랜 친구 미숙이었습니다. 영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숙아, 어떻게 지내? 나야 늘 그렇지. 근데 영자야, 민석이 얘기 들었어?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얘기? 민석이가 재산 탕진했대.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잃었다더라.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있어. 영자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니. 정말이야? 어떻게 알았어? 동네 사람들 통해서 들었어. 민석이 회사도 그만두고 지방으로 이사 갔다던데. 통화를 마친 영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생각을 지우려 해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달려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지. 영자는 중얼거리며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걱정하고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복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미영에게 들은 소식을 털어놓았습니다. 걱정되시겠네요. 네, 그래도 이제는 제 삶이 우선이에요. 미영은 영자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맞아요. 자식들은 언젠가 자기 길을 찾아갈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파도 어려움에 처해도 그것은 아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산마르코 광장에 가보고 싶어요. 영자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 볼 것도 경험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제 그럴 시간과 자유가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주 수요일 댄스 교실에 가고 금요일에는 미영이네 집에서 친구들과 요리 모임을 갖고 주말에는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오늘은 영자의 7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에 친구들을 초대해 소박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미영을 비롯한 5명의 친구들이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영자야, 생일 축하해. 우리가 케이크 준비했어.
미영이 들고 온 케이크에는 영자의 새 인생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모두들. 이렇게 축하해 주다니. 70평생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일 파티였습니다. 그동안 영자의 생일은 항상 아들 민석이와 함께 혹은 홀로 보내는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박수를 치던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인터폰을 확인했지만 화면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커다란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꽃바구니에 달린 카드를 확인하니 놀랍게도 민석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짧은 메시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민석 올림. 영자는 한동안 꽃바구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용서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 것이에요? 미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들이 보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영자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한다는 듯 말을 아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받아두겠지만 연락할 생각은 없어요. 이제 와서 꽃 한 송이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으니까요. 파티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영자의 마음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20년 전 민석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30년 전 민석이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을 했을 때, 그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영자는 소파에 앉아 아들이 보낸 꽃바구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지만 이내 그날의 모멸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던 그 순간, 그리고 당장 나가 라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 아니야,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영자는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행복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SNS 사용법을 설명하던 중 누군가 영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자 씨, 이거 봐요. 인스타그램에 우리 유럽 여행 사진 올렸어요. 미영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에펠탑 앞에서 찍은 영자의 사진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요? 네, 사람들이 영자 씨 이야기에 감동받았대요. 70 넘어 새 출발한 용기 있는 여성이라고. 영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니.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법에 익숙해져서 필요한 것들만 딱 골라서 샀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민석이의 입맛에 맞추어 장을 봤지만 이제는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우연히 길 건너편에서 민석이와 주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영자를 보지 못했고 작은 분식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그들이 이제는 분식집에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숙이가 말한 재산 탕진이 사실인 모양이었습니다. 영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그것은 아들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녀가 도와줄 이유도 의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자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전화벨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웬일이니? 꽃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석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이요.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또 무슨 일이 있니?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내가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민석이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용서해 주세요. 영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 그건 불가능해.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남이야. 엄마. 그리고 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 새 친구들도 생겼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있어. 내가 없는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민석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어려워요. 회사도 그만두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주희랑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제 달랐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민석아.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았어. 너도 내 인생을 살아. 영자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모멸감에 빠뜨린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거실로 걸어간 영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시간이야. 영자는 미소 지으며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 씨, 우리 내년에 어디로 여행 갈까요? 저 호주 가보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미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아요. 호주 좋죠. 코알라도 보고 캥거루도 보고. 영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이제야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그녀는 이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민석이의 꽃바구니를 바라보며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 꽃바구니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낼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을 용서하지 않는 그 단단한 결심이 역설적이게도 그녀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최영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영자는 내일 있을 댄스 수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그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